경매는 다음에 7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접수는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자를 제대로 안 내서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을 수도 있고, 경매가 접수되면 등기부 등본 갑구에 보면 경매가 개시됐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경매 사건을 보시다 보면 뭐 2019 타경에 뭐 1, 2, 3, 4, 뭐 2017 타경에 1, 2, 3, 4라는 것이 그 해당 사건의 경매 사건 번호예요. 경매가 접수되고 개시 결정이 나고 개시 결정문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1번부터 낙찰까지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매각 기일이 이제 공고됩니다. 자, 이 사건은 2020년 7월 15일 서부법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각 공고를 4대 일간지에도 공고를 하지만 사이트에 보면 이제 매각 기일이 공고되죠. 이때가 옵니다. 이날이 이제 실시하는 날이 1차 입찰일이죠. 경매하는 날. 그날 아침 10시까지 입찰 받고 싶은 사람은 그 해당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 그날 입찰이 되고 나면은 그 경매 실시 후에 7일 뒤에 이 매각이 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 허가 결정 7일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로부터 허가까지 7일, 허가 결정 나고 나서 확정까지 7일, 총 14일 동안. 자, 14일이 지나면 이제 잔금을 낼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대금 납부 기일은 낙찰일로부터 평균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해당 경매 계에서 그 계의 스케줄에 맞춰서 정해줍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면 이제 그날까지는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이날부터, 이날 이후부터 재금이 납부 기일을 정해준 날짜까지는 뭐 하루를 먼저 내도 되고 일주일을 먼저 내도 됩니다. 먼저 내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넘기시면, 하루라도 넘기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요. 한 달을 더 지나서도 잔금을 안 낸다. 낙찰로부터 거의 2달이죠. 그때까지 잔금을 안 내면 이제 법원에서는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가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어떤 물건은 입찰 보증금이 10%인데 유독 어떤 물건은 보증금을 20%, 어떤 경우 30%까지 제공하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해요. 전차에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미납한 경우에 재매각을 할 때는 보증금을 더 올려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잔금을 안 낸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 입찰에는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번에 1차에서 낙찰받았던 사람이 잔금을 안 내서 재매각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이 다시 1차 금액이에요. 유찰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서 유찰된 거하고 저번에 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낸 재매각하고는 최저 매각 가격이 다릅니다. 때론 20%, 때론 30%의 보증금을 제공하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은 다른 사건에는 없는데 이 사건에만 해당되는 특별 매각 조건을 내고 나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자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경매 물건을 초보자가 검색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매각 대상이에요.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부동산, 상가인가 아파트인가, 그리고 몇 평을 얼마에 파는가, 매각 대상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트가 3분의 1만 경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개시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공유물을 두세 사람이 같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이 사람 지분밖에 경매를 넣을 수 없단 말이죠. 전체 매각이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경매에서는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면
예를 들어 뭐 신도림역에 아파트 몇 평 뭐 지금 얼마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반만 나와 있는 매물이 있지 않죠. 사지도 않고 나와 있지도 않죠. 근데 경매는 매각 대상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분 매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건물이 토지는 안 나오고 건물만 매각되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지분 매각이나 이렇게 토지 건물 별도 매각인 경우에 전체 인거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왜냐? 토지 건물 합해서 3억인데 건물만 나왔기 때문에 건물만 감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 대상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5억짜리가 마치 2억에 싸게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대상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한 번만 배워 놓으시면 대입하면은 변수가 없어요. 근데 임차인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임차인 분석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경매의 가장 큰 장점과 메리트는 말소 기준 권리에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소 기준 권리의 개념은 뭐냐면, 이 집은 현재 한 3억 정도 하는 집이에요. 집값의 3배 정도의 이 집은 집값을 초과해서 몇 배의 채무가 있어요. 뭐 9억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집은 3억짜리 집인데 말하자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죠. 금융 물건들 중에는 집값보다 대출이 몇 배인,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깡통인 부동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집값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소액으로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남는 돈, 경매로 낙찰되고 3억짜리를 경매로 팔아서 1억을 빚을 갚았다면 나머지 2억은 소유자에게 가는 게 맞지요. 가야 되죠. 소유자에게 가는 게 맞고,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매매를 경매를 했어도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지 경매로 팔았을 때는 안 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 내기 싫은 사람 다 경매 당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양도세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몇 억씩 하는데, 경매로 팔린 거는 원치 않는 타이밍에 내가 팔려고 내놓지 않았지만 신청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이 일반 매매와 다를 뿐이지,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도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경매 당하고 빚잔치 하고 나서 내가 손에 쥐는 돈이 없는데 양도세를 어떻게 내냐. 양도세는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가 될 때는 내고 처지가 안 될 때는 안 내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깡통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자, 집값이 3억인데 빚이 9억이면 낙찰받은 사람이 9억을 다, 만약에 이 집을 내가 3억이 낙찰 안 받잖아요. 3억짜리 한 2억에 낙찰 받았다고 칩시다. 3억짜리를 2억에 샀어요.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빚잔치가 되냐? 누군가는 7억의 손해가 나는데 이거를 내가 물어줘야 되면 9억에 주고 사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셈인데 경매로 받을 메리트가 없죠. 그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경매는 빚잔치다. 3억짜리 집에 대출이 9억, 빚이 9억이 있든 90억이 있든 내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나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경매예요.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어떻게 하냐요? 그거는 이제 이 채권자들은 여기서 손해난 거를 이 채무자한테 추심해서 받아내지 낙찰자한테 받아낼 수 없는 게 경매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빚이 넘어온다. 빚이 넘어오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수된다. 인수. 그 사람의 빚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나한테 넘어오는 것,
인수권리 있는 물건을 인수권리 있는 줄 모르고 받으면 싸게 산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가지를 쓰게 되는 게 권리분석이에요. 권리분석은 인수권리가 있는 물건도 알고 받으면 괜찮아요. 왜죠? 그만큼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권리가 있는 줄 모르고 받았다면 그만큼 덤탱이를 쓰게 되는 게 경매예요. 그게 등기부 분석과 임차인 분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경매가 낙찰되고 내가 낙찰 잔금 내고 나면 이걸로 끝나나 인수권리가 있는 물건은 달라집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게 살려고 왔다가 인수권리 있는 걸 모르고 받으면 덤탱이를 쓰게 되는 게 경매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경매입니다. 자, 9억 다 주고 사야 된다면 누가 사겠어요? 3억짜리를 누가 9억에 사겠어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죠. 일반 매매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다른 재산을 팔든 이거를 없애야 팔릴 거 아니에요. 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서 다른 낙찰자를 만나서 해결이 되는 것. 말소기준 권리를 모르면 경매를 하러 왔지만 경매로 사지만 메리트를 모르고 사겠다. 등기부 등본도 볼 줄 모른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초반 강의를 해드립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이상 쉽게 말할 수 없을 수준으로 쉽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권리분석 중에 가장 기본인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